제가 지난 시간에 한다고 했다가 너희 할 게 많아서 다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죠. 일단 교란 수녀를 볼 건데요. 사실 이거 과정 이해 못해도 괜찮아. 선생님이 여기다가 박스에다가 적어놨지. 결론은 이거거든. 교란 수녀는 수영도야. 수영도인데 나올 때마다 매번 그리면 안 돼. 수영도 나와봤자 보통 4개밖에 안 나오거든. 4개 나오는 것도 좀 성격이 이상해. 안 내 잘. 아니야, 4개까지는 낼 수 있겠다. 근데 다른 것들은 본 적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일반화 해가지고 이걸로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일단 얘가 결론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해가 안 되면 결론만 외워도 되긴 해. 그래서 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요거 있지. 이 결론만 외우면 돼, 너네가. 근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내가 증명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보라 색깔 박스만 결론적으로 외우면 되는 거거든. 뭐 너희 거는 흑백이라서 검정색이겠지만 일단 볼게요. 처음부터. 자, 교란순열은 뭐냐면 이제 A, B라는 두 사람이 있다. A, B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명찰을 하나씩 냈어. 그러면은 명찰을 딱 냈어. 서준이랑 병건이랑 딱 명찰을 하나씩 냈어. 근데 자기 거를 가지면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수영도 그려서 구했었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A는 B의 거를 가져야 되고 B는 어쩔 수 없이 뭘 가져야 돼? A 거를 가져야겠지. 이렇게. 그래서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야? 사람이 2명일 때는 1개야, 1개. 자, 그래서 여기 아래 뭐라고 썼어, 선생님이? 2개일 때는 1개다. 하단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놓고 이거밖에 없죠? 자, 그러면 3사람이 명찰을 나눠 가질 때는 어떻게 될까? 뭐 이거 모자 바꿔쓰기 뭐 이런 걸로도 많이 나오지. ABC라는 3사람이 있어. 그 ABC의 명찰을 소문자 ABC로 쓸게. 일단은 A라는 사람은 B랑 C의 명찰만 가져갈 수 있지. 분명한 건. 그러면 이제 남은 명찰은 뭐가 있어? A랑 C가 있는데 C가 자기 걸 가져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B가 뭘 가져가야 돼? C를 가져가야 돼. 어머, 패드를 너무 오랜만에 썼더니 어떻게 쓰는지 까먹었어요. 어떡하죠? 두께 어떻게 조절하죠? 여기 있다. 이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잠시만요. 지금 당황스럽네. 너무 두꺼워서. 자,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지금 뭘 가져갈 수 있어? 오! 화살 되네? 어머, 업데이트가 됐나봐. 잠깐만요. 나 지금 너무 당황했는데? 화살 어떻게 했지? 모르겠네. 그냥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B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A를 가져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B가 A를 가져가면 남는 C가 C를 가져가야 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요거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A가 C를 가져갔을 때는 B가 뭘 가져갈 수 있어요? A가 C를 가져가면서 남는 명찰이 A랑 B가 되죠. 근데 B가 자기 자신 걸 가져갈 순 없잖아. 그러니까 A를 가져가야 되니까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게 A 그리고 A 그리고 B밖에 안 되겠죠. 패드를 너무 오랜만에 썼어요. A, B 이거밖에 안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총 몇 개다? 2개다. 수영도가 2개다. 자, 그 다음에 4개까지는 자주 나오니까 해볼게요. 근데 5개까지는 잘 못 봤어요. 그러면 A는 일단 자기 자신 명찰은 안 되니까 B, C, D만 가능하겠지. 그러면 B를 썼을 때 B가 가져갈 수 있는 명찰은 왜 이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B가 가져갈 수 있는 명찰은 뭐야? 어떡하지? 이거 왜 자꾸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이 되죠? 그냥 직선. 어떡해? 얘들아, 너네 잘 안 쓰니? 어디서 잘못했지? 요게 잘못됐구나. 이제 알겠다. 자, 얘 봐봐. 이렇게, 근데 왜 곡선이 되지? 잠시만요. 이거 왜 곡선이 될까요? 지금. 아니, 왜 이러지? 됐다. 자, 그럼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가져갈 수 있는 게 A랑 남아있는 게 A랑 그리고 C도 있고 D도 있네. 그치? 그럼 얘는 세 가지다. A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되네. 그러면 C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A랑 B를 썼으니까 D랑 C밖에 안 남았지? 그럼 얘 순서가 그냥 정해졌네. D랑 C. 미리 써놔야겠다. D랑 C. 그리고 그 밑에는요. 남아있는 게 이제 A랑 D뿐이거든요. 그럼 여기 D가 들어가야겠죠? 뒤에 A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DA. 그 다음에 D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B, D니까 남아있는 게 A랑 C뿐인데 여기 C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A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A랑 C.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여기 C가 왔어. 그럼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남은 게 A, B, D인데 B는 안 되겠지. A랑 D밖에 안 돼. A랑 D밖에 안 돼서 A, D. 그러면 A랑 C가 나왔어. 이제 남은 거는 B랑 D뿐이거든. 그러면 순서는 당연히 DB, DB 이게 되겠죠? D가 D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C, D가 됐을 때는 남는 게 A랑 B이기 때문에 A, B도 되고 B, A도 돼.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릴 거거든. A, B도 되고 B, A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D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A, B, C가 딱 있는 거잖아. 근데 B가 들어올 순 없죠. 그래서 A랑 B는 안 되니까 C. 그러면 A랑 D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B랑 C가 남았거든요. 그럼 여기에 B, C밖에 못 오죠? 그 아래로 가면 DC가 있기 때문에 이제 AB거든요. 근데 BA도 가능하니까 얘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3 곱하기 3 이렇게 3개씩 붙어 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 개가 됐어요? 9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9개라고 선생님이 아래 박스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얘를 점화식으로 해서 일반화를 할 수가 있어. 그거를 이제 내가 증명해 줄게. 공식으로 쓸 수 있는 이유를.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면 결론만 외워도 돼요. 꽤 어려워요. 다 쓰셨어요? 사실 내가 거의 필기를 다 해놨는데 여기서 봐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N명이 있어. 오른쪽에 너네는 보기만 하면 돼. 내가 다 해놨기 때문에 너희는 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저 화면만 보면 돼요. 필기도 다 해놨어요. 이해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N명이 서로 이제 선물을 바꾸는 거야. 근데 자기 선물을 안 받을 거야. 그랬을 때 일단은 P1이라는 사람이 있고 Pn이라는 사람까지 총 N명이 있어. 근데 P1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은 뭐가 있겠니? 이 P1이 받을 수 있는 걸 G2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P1이 가져온 선물이 G1이고 G2는 P2가 가져온 선물이야. 근데 병거나 있잖아. 목이 아프더라도 저걸 보는 게 좋을 거야.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래서 저걸 같이 봐줘요. 그러니까 P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얘들아 있잖아. G2에서부터 Gn까지 해서 n-1개가 있는 게 맞거든. 근데 그 많은 n-1개 중에서 G2를 선택했다는 가정하에 들어가 볼게. G2를 선택했다는 가정하에 들어가 보면 얘가 G2를 선택을 했고 그게 가능한 게 이제 n-1개지 얘들아.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n-1개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선택할 건데 그 옆에 P2라는 사람이 G1이라는 선물을 받을 때랑 안 받을 때로 나눌 거야. 받을 때랑 안 받을 때로
크게 나눌게 얘들아. 그러면 P2가 지원을 받을 때랑 받지 않을 때로 나눠보면 얘는 고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N-2개에 대해서 선물을 배치를 하면 되지 얘들아. 근데 봐봐 여기 선물이 뭐가 있어? G3부터 GN까지 있지. 그러면 얘는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N-2개의 선물을 배치하는 경우니까 A N-2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니? 자 다시 한번 AN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N명이 서로 선물을 바꾸는 경우의 수야. 자기 거를 받지 않는 경우의 수야. 남의 거를 받는 경우의 수야.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P2가 지원을 받을 때랑 지원을 받지 않을 때로 나눌 거야. 잠깐만. 일단 P1은 G2를 받는다는 가정 하에 시작을 해. 그러면 얘가 G1을 받게 되면 나머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N-2개의 선물을 배치해야 되니까 이게 되는 거 맞아? 수열이야 지금 수열 개념이야. 그치? 그치 서준아? 그 다음에 봐봐. 얘가 만약에 G1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 이만큼 N-1개를 배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A에 N-1개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이해가 되실까요? N-1개? 그래서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워. 어쩔 수 없어. 점수 나와야 돼. 자 그럼 얘 공통인수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얘가 들어오고 얘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야. 따라서 봐봐. 앞에서 본 거 3명이서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3명이서 들어올 때는 여기에 n에다가 3이 들어가니까 2가 되겠지. 4명일 때는 3개, 5명일 때는 4개, 6명일 때는 5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전과를 합쳐야 돼. 근데 내가 뭘 알고 있어 지금? A1이랑 A1이 뭐였어? A1은 한 개였지. A1은 없어. 그냥 빵개야. 미안해. A1은 아예 다룬 적이 없어. 얘는 그냥 빵개인 거야. A1은 빵개고 A2가 몇 개였어? 한 개밖에 없었지. 서로 바꾸는 거. 그래가지고 얘가 0 플러스 아이고 미안 1 플러스 0이 돼서 여기가 2가 됐다 얘들아. 그 다음에 가볼게. A3이 2지 A2는 1이야. 그래서 더하면 3, 3은 9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9였죠. 9에다가 2를 더해가지고 4를 곱하면 11이야. 그 다음에 얘는 44에다가 9를 더해가지고 그럼 얘가 뭐니? 53이잖아. 53에다가 5를 곱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265. 그래서 너희가 외워야 되는 건 뭐야? 요 공식 하나인 거야. 요거 일반항 요거는 선생님이 요 하단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놨어. 요거야. 공식으로 쓰면 돼. 항상 수영도의 개수는 바빠 죽겠는데 다 쓰고 있으면 안 돼. 너네 수영도가 나왔어 문제. 근데 이거 다 쓸 거야? 지희야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이거 공식 외워야 돼. 이거 애들 한 10분씩 걸릴 때 너네 이거 그냥 딱 찍고 넘어간다니까? 애들 10분씩 걸릴 때 너네 1분이면 끝나는 거잖아. 정신 차리고 외워야지. 그럼 여기만 외우면 끝나겠지? 됐어. 이제 그 다음으로 갈게. 자, 채색다항식. 이것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세 개의 색깔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5개의 영역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래. 그러면 일단 봐봐. 5개의 영역을 칠하는 방법을 계산해 볼게. 얘들아 A부터 기준으로 간다. A에다가 내가 3가지의 색깔을 쓸 거거든.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지.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달라야 되니까 여기서 칠한 걸 빼고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선택. 병건아 여기 봐. 여기 봐. 목 아파도 여기 봐. 아니면 자리 옮겨서라도 봐. 봐봐. 그 다음에 얘는 이웃한 B만 신경 쓰면 되잖아. C는. 그치? 그러니까 2개 맞아 또? 서준아? 그리고 얘도 어때? 2개지. 근데 문제는 얘거든? 얘가 요거랑 요거의 색깔을 신경을 써야 돼. 그치? 그러면 일단은 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똑같이 가면 여기 2개거든 일단. 그치 맞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얘네들이 같은 색이 되는 경우를 빼주면 끝나는 거야. 맞지? 됐어. 그래서 요러한 점화식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빼주면 돼. 자 다시 한번 이 5개의 영역을 구별해서
세 가지의 색깔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의 수는 A를 칠할 수 있는 거 3개, B는 A를 의식해서 2개, C는 B와 다른 색깔이어야 되니까 2개, D도 2개. 이 자리에도 A를 신경 쓰지 않고 그 전에 영역인 D 영역만 신경 쓰면 2가지가 되거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돼? E 영역이랑 A 영역이 색깔이 같은 경우를 카운트해가지고 걔를 빼면 끝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화식을 구성할 건데, 그러면 F3 이걸 이렇게 할게. 3개의 색깔을 가지고 5개의 영역을 칠한다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자. 정의를 한 거야. 그러면 얘는 일단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이 그림대로. 그렇다면 얘는 또 어떻게 되겠어? 얘도 똑같아. 3, 2, 2, 2 한 다음에 요거를 빼주면 돼.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에 3개가 나왔을 때는 쉬워. 그냥 3팩토리얼이지 여기를 다 다르게 칠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쉬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은 요게 완성이 되거든. 요거가 다시 여기 넣으면은 지금 요거처럼 딱 완성이 돼서 식을 정리하면 끝난다. 이게 기본적인 툴이야. 요걸로 갖고 내가 일반화를 지금 해드릴 거야. 요 내용이야. 그래서 점화식이 이렇게 돼서 점화식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일반항을 가져갈 건데, 너희가 활용도가 있는 건 왼쪽에 있는 점화식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일반항이야. 이거 나왔을 때 애들 한 15분씩 걸렸거든. 실제로 시험 2년 전에 나왔어. 저쪽 학교 시험 좀 꽤 어려운 데서 나왔을 때 이거 너네 이거 알고 있으면은 20초 만에 풀고 넘어가야 돼. 고등학교 수학은 시간적인 우위를 점해야지만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될 거 외워야 돼요. 어차피 지금 너희가 외워야 되는 건 뭐냐면 각 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박스만 외우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근데 일단 처음이니까 내가 증명은 해줘야겠지. 각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랑 4번째 페이지에서는 오른쪽 상단에 있네. 이것만 외우면 되거든. 일단 얘 가볼게. 이제 잘 따라와. 어려워. 자, 그럼 내가 앞에서 일반화를 해가지고 점화식 먼저 봐줄게. 자, 얘 똑같은 맥락이다. 이 K개의 색깔을 가지고 N개의 영역을 할 거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렇다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요 2가지 색깔이 같은 경우를 빼주면 끝난다고. 그러면 얘를 칠하는 경우는 영역이 n-1개로 바뀌겠지. 얘네가 같은 색깔이 돼버리니까 n개 중에서. 그래서 요게 들어갈 거고, 여기는 뭐라고 했어? 처음엔 k고 나머지는 k-1이 몇 번 되는 거야? n-1번 있겠지? 그치? 이게 점화식이야. 얘를 가지고 일반항 만들어 갈 거야. 요 점화식 다 됐다. 이제 이쪽으로 그대로 가져간다. 점화식이 이거였어. 나 지금 그대로 적어놨어. 자, 그럼 점화식 적어놓고 이제 가보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에다가 여기 있지 얘들아.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점화식 변형해서. 사실 너네는 결론만 외우면 되긴 해. 근데 과정을 모르면 잘 안 외워져. 그러면 요 상황에서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 -1의 n거듭 제곱을 곱할 건데,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른다. 일단은 곱하면은 얘는 요렇게 됐고요. 얘는 요렇게 됐어요. 그리고 얘는 이게 들어갔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됐고, 얘를 한 방에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n거듭 제곱이니까 -1 하나는 여기다 곱하고 n-1개는 여기다 곱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보면은 얘가 -1을 곱했는데 얘도 역시 n-1로 바꿔버리잖아. 여기를 똑같이. 왜냐면은 봐봐. 요 라임을 맞추려고 요렇게 라인을 맞추려고. 여기 봐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서 이게 하나가 빠졌으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얘를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 얘도 또 다른 수열이 되면서 a n-1이 되지. 그러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얘기를 하는 것은 개차 수열이죠. 얘가 개차 수열. 개차 수열이니까 이제 어떻게 얘를 줄줄이 사탕으로 더해야 되지. 얘들아 지금 표정이 이상한데? 얘들아 너네 이거 있었잖아. a n 플러스 1이 a n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해가지고 fk라고 정의가 됐을 때 얘를 개차수열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나서 얘는 어떻게 정리를 했었어? 여기가 플러스니까 얘를 줄줄이 사탕으로 더하는 거였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다면 걔를 뭐라고 해? 개비수열이라고 하거든? 이거 이때 이미 배워야 돼. 여기다가 어떤 일정한 숫자를 계속 곱해. 뭐 f1부터
F2 해가지고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곱해 나가가지고 어디까지? Fn-1까지 곱하는 거를 개비수열이라고 하거든. 근데 요거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의하는 걸 배우지 않아. 개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라는 기호를 고등학교 때 배우기 때문에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얘도 개비수열이고 정의하는 방법이 있긴 해. 근데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가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을 거고, 얘를 풀이하는 방법은 줄줄이 사탕으로 쭉쭉쭉쭉 n을 1부터 n까지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는 거였어. 얘는 곱하기니까 얘는 더하는 거였고, 그렇게 해서 일반항이 나오는 게 개차수열이었어. 기억나지? 대충. 아예 안 나진 않지? 안 나면 큰일인데. 안 나면 큰일인데 이거 수학 원에서 됐어야 되는데. 봐봐. 어쨌든 이래. 그래가지고 얘는 늘 그렇듯이 뭐야 줄줄이 사탕으로 더해서 시그마 해가지고 요 그대로 넣었지. 1부터 이것까지 해가지고 일반항 썼어. 근데 얘가 딱 보니까 어때? 등비수열이네.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어찌저찌 저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해가지고 요걸 딱 하면은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심심하면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봐. 어차피 지금 내가 얘기해봤자 졸릴 것 같아서 건너뛸게. 어차피 풀이 과정은 내가 위에다 다 적어놨으니까. 그러니까 1페이지의 오른쪽 하단, 2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을 외우면 돼. 자, 다시 한번 얘 얘기할게. 얘는 지금 뭐라고? K개의 색깔을 K개의 색 전부 또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채색다항식으로 외워야 된다.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어떻게 n개의 영역을 구별하는 방법의 수. n개의 영역을 구별하는 방법의 수야. 외워. 이거 안 외우면 진짜 바보야. 무조건 외워야 돼. 나왔는데 딱 너희 어떻게 해야 돼? 20초 만에 풀고 넘어가는 거야, 대입해서. 다른 애들은 10분 이상 걸릴 거야. 15분 걸릴 거고. 실제로 나왔던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풀어줄 거야. 자, 지금 우리 복습 한 번만 더 해보자. 지금 배운 게 뭐야? 2개가 있어. 교란순열. 얘를 뭐라고 하지? 완전순열이라고 하거든? 맞아. 그래서 일반항이 뭐야? 얘는 만약에 n명의 사람들이 선물 교환을 해. 그러면 n-1에다가 그 앞에 a의 n-1 플러스 a의 n-2 해가지고 곱한다. 그 다음에 지금 배운 채색다항식. K개의 색깔로 N개의 영역을 구별하여 칠하는 방법의 수는,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뭐라고 했어?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다. 잘 기억하세요.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습니다. 요거 전부라고만 나왔을 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거든 얘들아. 내가 지금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어. 그러니까 전부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정의를 한다? K개의 색깔로 N개의 영역을 칠할 때는 -1의 N거듭 제곱에 영역이 N개였어. 그리고 색깔은 총 K개였으니까 K-1을 곱하고 더하기 K-1의 N거듭 제곱을 한다. 와, 다 외웠다. 이제 문제 풀러 가자. 자, 실제로 나왔던 문제고, 이거 뭐야? 내가 여기다 왜 또 썼지? 이것도 그 증명하는 과정이거든? 그냥 한번 나중에 봐봐. 이거 왜 어디다 쓰지? 증명하는 다른 방법이 맞는다. 어쨌든 자, 요거 실제로 나왔었어. 2년 전에. 여기가 그래도 남양주에서 시험이 어렵기로 소문난 학교거든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분당에서 10년 하다가 선생님이 거주지가 별내여가지고 거기 근처에서 가까운 그쪽으로 갔었어. 이 앞에 있는 학원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6개의 외벽 건물을 서로 다르다고 해야 되는데 얘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있다 얘들아. 봐봐. 얘를 외벽을 칠할 거야. 1층부터 6층까지. 잘 봐 이거. 근데 3가지 색깔을 칠할 건데 한 층에는 한 가지 색깔만 칠하고 이웃하는 곳은 다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거든 얘들아. 봐봐. 1층과 6층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한다. 이거 색깔이 왜 이래? 잠깐만. 1층과 6층을 어떻게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한다 라고 했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어차피 1층이랑 6층은 서로 영향을 주는 거지, 색깔을 칠할 때. 그치? 그러니까 얘를
아, 원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내가 힘들어요. 원을 만들어 놓고,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이 정말 뭐야 몰라. 이렇게 돼서 힘드네 적응하기.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냥 직선 그리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야? 아이고 너무 힘들다. 업데이트 돼서 난 얘 왜 이래? 어떡하지?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알아야겠지? 단색 얘네 왜 이러니? 얘네 어떻게 쪼갤 수? 아이 몰라. 그냥 이걸로 그릴게. 그럼 이렇게 6등분을 해가지고 얘들아 6등분을 해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해놓고 원판 색칠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 그치? 왜냐면은 1층이랑 6층이 서로 다른 색깔이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잖아. 따라서 얘는 뭐라고 볼 수가 있어? 색깔이 지금 6개지. 근데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 왜냐하면 6개의 세 가지 색이구나. 세 가지 색만을 사용하여 라고 했는데 세 가지 색을 다 사용하는 건지 세 가지 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건지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답이 계속 바뀌었었어. 마지막에. 일단 얘기를 해볼게. 얘가 이제 세 가지 색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외웠던 공식. F 세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6개의 영역을 구별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 6거듭 제곱 그리고 K-1 플러스 그리고 K-1에 몇 거듭 제곱 6거듭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그냥 얘 2가 되고 플러스 여기서 2의 6제곱이니까 64거든. 그럼 얘가 이제 66이야. 66. 근데 문제는 요거에 대한 게 좀 문제가 얘가 요거를 놓치신 거야. 선생님이 이 세 가지 색깔을 사용하여 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사용도 안 되고 한 가지 사용도 두 가지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두 가지 사용하는 걸 빼줘야겠지. 정말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 색깔을 빼줘야 돼. 그럼 두 가지 색깔을 빼줘야 되니까 내가 뭘 빼줄 거냐면 두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구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지. 얘들아, 세 가지 색깔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두 개의 색깔을 선택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그 두 가지 색깔이 예를 들어 빨간색, 노란색이라고 하면 빨, 노, 이거랑 노빨, 노빨 해가지고 총 몇 가지가 되겠어? 두 가지가 되겠지? 이거.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6가지거든? 따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66에서 6을 빼야 돼서 답이 처음에 4번이었다가 1번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얘는 실질적으로 문제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 맞고요. 여기에 이런 말을 써야 돼요. 세 가지 색만을 이용하여 라고 해야지 문제가 정확하지.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때 그 공식을 쓰는 거야. 됐죠?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잠깐 쉬었다가 잠깐만 요거 하나만 더 해보자. 지금 이거 풀이 시간 10초 드릴게요. 10초 너무 길지? 다 풀었지? 얘들아 봐봐. 이것도 공식 쓰면 엄청 편한 거야. 너 친구들은 분명히 뭐하고 있을 거야. 여기서 색깔이 5가지 색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이웃했으니까 4개고 이러면서 다 계산하고 있다고 지금. 근데 너희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 공식을 쓸 수가 있어. 일단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5가지 색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다 얘들아. 이거 무조건 공식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5가지 색을 사용해서 몇 개의 영역? 6개의 영역을 구별하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6거듭 제곱 곱하기 5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1의 6거듭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4 플러스 4의 6거듭제곱이거든. 4의 6거듭제곱이면 쉽게 말해서 2의 12거듭제곱이야. 그러면 2의 12거듭제곱은 1024에다가 4를 곱하는 거니까 40, 9, 6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얘는 400, 4100이 되겠네요.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 나오면 20초 더 걸리면 안 돼. 20초 밑으로 다 잘라버려야 돼. 이거는 오늘 공식 일단 2개 나왔고